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과학쌤입니다. 오늘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모형과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방어작용을 하는 것의 모형을 직접 만드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는 일단 이 안에 RNA 바이러스 유전물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백질 껍질과 그 다음에 스파이크라는 단백질 물질로 이루어진 무생물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이 안에 역시 유전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DNA 유전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형태의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천연두 바이러스, 이것도 DNA 바이러스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 다 다양하지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이 안에 RNA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좀 전에 여기는 DNA 바이러스는 감기, RNA 바이러스는 독감. 그래서 이게 더 어렵잖아요. 실제로 DNA와 RNA의 차이는 이렇게 이중 가닥이냐 단일 가닥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단일 가닥인 RNA가 더 변이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황금 열쇠 모양의 이것은 에볼라 바이러스인데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90%나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바이러스죠. 그리고 요 뒤로 보면 에이즈 바이러스고요. 여기도 이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유전물질이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유전물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세균입니다.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인데요. 이 안에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안에 보면은 유전자 고리,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플라스미드는 실제로 여기를 유전자 가위로 잘라서 여기에 다른 유전물질을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재조합 식물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장균, 균의 종류였습니다. 다 지금 병원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곰팡이를 얘기할게요. 여기 곰팡이의 그 균사에다가 포자가 있는데 이 포자를 통해서 증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형입니다. 곰팡이.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프라이온이라는 물질인데요. 우리 몸 안에 뇌신경 조직에 있는 물질인데 정상적인 형태는 이렇게 나선형과 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 프라이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광우병을 앓고 있는 소나 그런 고기를 먹었을 때 그 안에 병풍 구조가 있는 형태가 만약에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정상 구조도 이런 병풍 구조가 나타나는 단백질로 서서히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변형된 프라이온.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우리 뇌 속에 많이 생겨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런 질병에 걸린다고 하니까 병원체 중에 굉장히 무서운 병원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병원체 종류의 대표적인 걸 소개했고요. 이제부터 이쪽에는 우리 몸 안의 방어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방어작용 중에 첫 번째로는 피부가 물리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병원체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구멍이 뚫려 있는 코나 입이나 이런 곳에는 점막, 점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막도 우리 방어작용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특히 점막에 있는 점액은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를 분비해서 들어오는 병원체를 분해하거나 공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몸 안에 들어온 또 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를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는 백혈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 안 곳곳에 퍼져 있어요. 대식세포가. 말 그대로 많이 먹는 세포인데요. 먹은 다음에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병균이나 이런 병원체를 먹었다 하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끝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전시를 해 놓으면 이것에 대한 거를 나중에 T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가 눈치를 채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일단 대식세포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 잠깐 소개할 텐데요. 우리 피부 표면과 그 다음에 요 밑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가시에 찔렸을 때 세균이 들어오면 이 혈관 속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특히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굉장히 그 화학물질을 분비하면서 여기에 균이 들어왔다는 것을 신호로 알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를 보면 다음 단계에는 요 혈관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안에 백혈구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 백혈구는 혈관에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나와요. 이 혈관 투과성이 넓어져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균과 싸워서 균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거의 균이 제압되었죠. 식균 작용으로 제압이 되고 상처가 아물어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피부, 점막, 대식세포, 염증 반응 이렇게 네 가지는 선천적 면역이라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후천적 면역 반응을 이야기할게요. 여기에서는 골수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 뼈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넓적다리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뼈들이 있는데 그 안 속을 골수라고 하거든요. 그 골수에서는 줄기세포가 있고 거기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내요. 백혈구를 만들어내는데 B림프구라는 백혈구 굉장히 중요해요. 면역에서. 후천적 면역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T림프구도 만들어내요. 그런데 T림프구와 B림프구는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일단 T림프구 먼저 얘기할게요. T림프구는 하나는 보조 T림프구, 요거 하나는 세포 독성 T림프구인데 일단 보조 T림프구가 하는 역할은 대식세포가 어떤 것을 먹어치웠는지 가서 그거를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거를 여기 있는 B림프구에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여기 T림프구, 보조 T림프구는 알려준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자기가 독을 퍼뜨리면서 들어온 병원체를 죽이려고 애써요. 그래서 이게 후천적 면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백혈구는 B림프구예요. B림프구는 뼛속에서 생성돼서 뼛속에서 자라서 뼛속에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잘 모르는데 보조 T림프구가 와서 알려주면 병원체가 침입했단 말이야? 이제부터 그러면 항체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세포를 분화시켜요. 그 다음에 기억세포는 그 모양을 기억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형질세포가 이렇게 Y자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긴 사슬, 짧은 사슬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짧은 사슬 끝부분이 그 항체에 맞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항원, 항체라고 하는데요. 항원과 항체가 딱 세트로 맞아야만 이걸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 모양이죠. 그리고 이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 모양이죠.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B림프구가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다 만들어져서 다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제압이 되니까 그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보다 훨씬 빨라지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하루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주사기로 맞는 예방접종입니다. 여기에 백신을 넣어가지고 거의 불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독성이 없어가지고 병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항원, 그러니까 병원체 중에 내가 기억세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넣어서 0.5mm나 1mm 적은 양을 넣어서 이 안에서 우리 몸 안에 기억세포를 만들면 면역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병원체와 방어작용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